일단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없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내일 당장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죠. 내일 생산자 물가지수도 기대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선반영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숏스퀴징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선반영이 오히려 상승 중이었다면 즉각적으로 떨어지는데 선반영이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숏스퀴징 포인트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일단 보고 계신 화면 현물 ETF 어제자 데이터인데요. 순유입이 어마어마하게 그제 그리고 그제 이렇게 양일간 어마어마한 순유입이 보여졌었는데 어제는 좀 양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CPI 발표가 있잖아요. 단기적인 이익 실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실망 매물 또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물가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현재 예측치가 2% 중반대인 건 맞지만은 소폭 낮아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달까지 계속해서 2% 중반대 혹은 초중반으로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중후반대로 드디어 이제 관세의 여파가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발표되는 물가지수가 6월 기준이거든요. 9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7월 15일 현재 발표 대기 중인데, 6월 달이라고 하면 트럼프가 관세, 그냥 원초적으로 표현할게요. 관세로 지랄을 하기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는 때였습니다. 물론 지랄만 했고 실제 적용된 거는 없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이주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었어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특히나 중국산 공산품들을 사재기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서 마트에 가봤더니 뭐가 없더라. 예를 들면 마트에 갔더니 화장지가 없더라. 마트에 갔더니 가격이 좀 올랐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물론 관세가 적용되기 전이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문화를 제가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마트와 집과의 거리가 좀 먼 분들이 많죠. 보통은 차로 10분 거리에만 있어도 어우 가깝다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대기의 경우 30분에서 1시간까지도 물건을 사러 운전을 하고 다녀오시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렇다 보니까 미국인들에게는 자동차가 필수제가 됐고, 또 그렇다 보니까 한번 구매할 때 좀 대량 구매해서 집에 쌓아두고 이렇게 소비하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코스트코에 가면 좀 대용량 패키지 제품들이 많잖아요. 약간 그런 문화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안 그래도 있었는데 이제 관세가 적용되고 나면 물가가 더 오를 것이 자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재기에 돌입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최근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전해주고들 계세요. 그 말인즉슨 지금 7월이니까 2-3개월 전부터라면 4월달 혹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물가가 바닥을 다지는가 싶었더니 다시 꿈틀꿈틀 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오늘의 예측치 자체만으로도 주는 어떤 자그마한 쇼크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2%대 초반으로 이렇게 눌릴 것으로 추정이 됐었던 물가를 트럼프가 억지로 끌어당겨서 지금 2%대 중후반으로 가져오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소비자 물가지수, 일단 예측치 자체가 좋지 않고, 예측치를 하회한다고 해도 아마도 오차 범위를 예상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치 자체가 2.5%포인트 수준으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물가 왜 봅니까? 금리 때문에 보잖아요. 이번 달 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 FOMC,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물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금리는 동결될 것이다. 따라서 금리 동결에 대한 실망 매물, 그러니까 우리처럼 어차피 내가 봤어,
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구먼요. 금리는 안 내린다는 것을. 네. 우리 알고 있었죠. 근데 이걸 뭐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를 떠나서 그냥 무지성 기대를 하고 있는 수요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야, 이 정도면은 이달 말에 금리 내리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꽤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 소비자 높은은 아니지, 기대치보다 높은 또는 예측치보다 높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다면, 또는 전월비 상승률이 높다면 0.1%포인트라도, 그렇다면 추세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구나, 드디어 관세의 여파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구나, 집계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커질 테고, 아마도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제 4분 뒤면, 정확히 4분 20초 뒤면 미국 노동부에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측치는 2.6%, 실제 전월비 0.2%포인트 높여 잡아놓은 예측치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난달보다는 무조건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악재야. 2.7 악재 2.7 악재예요. 악재 선반영이 됐지. 2.7 악재. 이거 숏스퀴징 나오고 나서 내릴 겁니다. 악재 떴으니까 숏스퀴징 나올 거예요. 지금 롱 주문이 더 많죠. 여기 숏스퀴징 나오고 악재입니다. 2.7. 근원물가도 한번 볼까? 근원물가 2.9. 예상보다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숏스퀴징이에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숏스퀴징. 근원물가 2.9. 대반등. 그거 다 숏스퀴징이에요. 주의하세요. 여기서 막 롱 몇 배 치는 거 이런 거 안 돼. 근데 이제는 사실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스퀴징이 한 118K까지는 계속 나올 수 있어요. 118K 수준 스퀴징. 지금 숏 주문 조금씩 늘어가죠. 조금씩 계속 증가합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 2.7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없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내일 당장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죠. 내일 생산자 물가지수도 기대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선반영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숏스퀴징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선반영이 오히려 상승 중이었다면 즉각적으로 떨어지는데 선반영이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스퀴징 포인트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8K까지는 스퀴징 가능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롱치다 잘못 걸리면 큰일 나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원물가 또한 2.9%포인트로 개선되었다 볼 수는 없는 상황. 종합적으로 미국의 물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 2.7로 예측치를 상회했습니다. 근원 물가는 2.9.